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의 변동성이 점점 낮아지는데 굳이 코인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보 하인스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여기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는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의 USAT 거기 대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 규제가 상당히 이제 그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테더 미국 내에서는 USDT 대신에 USAT를 쓰겠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USDT를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미국 대표로 이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왜 테더로 이직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정된 미래라고 받고 유망한 분야로 지금 자리를 바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어떤 컨퍼런스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이거 못 막을 것이다. 빨리 받아들일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해가 이렇게 바뀌면서 트위터에 짧게 글을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26년도로 가는 이 길목에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바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와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미국의 고위직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테더 미국의 USAT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미국의 대통령, 그의 가족들, 고위 공무원들, 지인들,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심지어 부통령 포함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예전처럼 속이지 않습니다. 실은 노골적으로 패를 보여주고 이제 포커를 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게 저는 뭐 정상이라 봅니다. 최근 뉴스인데요. 솔라나 기반 토큰화 RWA 가치가 한 달 새 10%가 올랐다. 이제 솔라나에서 이제 RWA 자산 토큰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올해 이제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된다면 RWA 토큰화는 급속도로 성장을 할 것이고 솔라나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사실 시장 구조법, 그러니까 지니어스법은 이미 통과는 됐죠. 시행은 좀 이제 나중에 되겠지만 사실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을 사실 다 합니다. 법 시행까지 기다리는 기업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방향성 맞구나. 지금부터 그냥 치고 나가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몸집이 클수록 이제 조금 행동 반경에 제약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딱 되면 그 전에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 구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전 똑같이 얘기 드립니다. clarity, 명확성입니다. 비트코인은 명확성이 없었던 적이 실은 없었어요. 그 극악무도했던 게리 갠슬러도 비트코인 가지고 딴지를 걸지는 않았어요. 기억하십니까?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트코인의 호재가 아니고 알트코인의 호재예요.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호재가 맞죠. 근데 알트코인들 분류 어떻게 하고 이것을 앞으로 증권법 혹은 뭐 상품법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이 시장 이제 질서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트의 호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콕 찍었죠. 자산 토큰화로 인해서 누가 제일 큰 수혜를 볼 것이냐. 이것은 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어떤 블록체인, 어떤 망 위에, 어떤 고속도로 위에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냐. 당연히 솔라나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하나가 여기에 더 추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다? 당연히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솔라나.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어요. 사실 리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이 확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를 놓고 이제 또 치열한 경쟁을 하겠죠. 뭐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제로들
이 치열한 경쟁이 사실 지금부터 벌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이 크고 이미 확정, 루비콘강을 이미 건넌 것들 ETF로 이미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친구들 위주로 이제 비중을 늘리자.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오래 이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겠다.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론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죠. 이 사람은 비트코인 가격이 50주 이동 평균선 대비해서 아직 13% 밑에 있더라.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50주 이평선 밑에서 마이너스 55%까지도 떨어지더라. 근데 아직은 마이너스 13%니까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누구도 뭐 이렇게 과거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도 꼭 그럴 것이냐? 전 물음표를 달고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맞아요. 50주, 뭐 저는 52주 이평선을 봤지만 뭐 비슷합니다. 이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트코인의 1년 내내 어떤 평균 가격이라 보시면 돼요. 그 평균 가격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상승세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죠. 이것을 업비트에서도 실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초록색 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밑에 초록색 라인 있죠. 이게 제가 52주 이동 평균선으로 세팅을 해본 건데 요 위에 있으면 쉽게 말하면 불장이고요. 요 밑으로 들어가면 하락장입니다. 지금은 이 라인 타고 뭐 23년 이래로 사실 내려온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선 밑으로 살짝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끝났다, 시즌 종료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 주봉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를 한번 보시면 그 거래량도 지금은 많이 죽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제일 밑에 40.94라고 적혀 있는 이것은 이제 RSI라고 보시면 돼요. 주봉 RSI가 여기 지금 40 정도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바닥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할 매수로 계속 담아가기는 좋을 때다. 전 당연히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이 비트코인 이 RSI보다 지금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니 뭐니 해도 코인 시장은 비트가 먼저 올라줘야 되고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이 터져줘야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더리움 52주 이평선 이 초록색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뭐 대략 비슷하다라고 보여지죠. 여기 보시면 21년도 초록색 위에 있을 때는 상승장이었죠. 하지만 22년도부터는 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뭐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23년도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올 때는 24년도 8월달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한번 쭉 내려왔을 때는 잘 아시는 이제 25년 4월달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이때 또 공포가 엄청 났었죠.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이 초록색 라인 밑에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살짝 아래인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이 이평선을 소위 말해서 뚫고 올라가줘야 좀 더 상승세가 이제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두 달간이라고 하면 작년 11월, 12월 굉장히 안 좋을 때 6조 원 이상의 순유출이 나왔었다. 24년도 1월 달 ETF가 출시가 된 이후 최대 규모의 유출이 발생했죠. 이 비트코인은 가격이 20% 하락을 했었고요. 이더리움 ETF 역시도 20억 달러 이상의 거의 뭐 3조 원 가까운 자금 유출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지금 최악의 시즌입니다. 작년 11월, 12월 달에 XRP ETF는 10억 달러 이상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런칭이 됐었죠. 솔라나 ETF도 마찬가지로 5억 달러, 7천 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을 때였으니까 비트나 이더에서 ETF, 뭐 자금이 유출된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왜 XRP ETF, 솔라나 ETF에 이제 XRP는 거의 뭐 1조 5천억 원 이상 뭐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솔라나도 7, 8천억 원. 이게 왜 자금이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소위 이제 그들이 말하는 하락장인데, 그죠? 거의 뭐 22년도를 방불케 하는
폭락 및 저는 뭐 조정이라 봐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알도속 예전에 이도속이었지만 지금은 뭐 이도속은 잘 안 나오고 비트마인이 한 몫을 하고 있죠. 지금 그냥 뭐 코인이 다 사기다 뭐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XRP 솔라나의 자금이 왜 몰렸냐?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일단 초창기에 이제 ETF 상품을 론칭하면서 이제 뭐 6개월 뭐 수수료 인하 또는 무료 수수료 이런 거 이제 정책을 펼치거든요. 이제 자산운용사 간 그 경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초기 매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RP와 솔라나라고 하는 것을 산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추정이지만 지금 개인들과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뭐 반반 섞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숙제가 완료된 이제 기관 투자자, 조금 이제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들은 이 초기 매수자, 수수료를 안 받는 이벤트 할 때 우량 자산을 근데 가격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쟁여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이제 계속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 저는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거든요. 이런 최악의 시기에도 XRP가 1조 4천억 원, 솔라나가 7천억 이상을 유치를 했다면 장이 좋아지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오는 그 2026년은 25년 대비해서 여기서 더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당연히 모든 측면에서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사실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잘 뜯어보셔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을 코인이어야만 합니다.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상폐되면 우리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상패를 떠나서 그냥 없어지면 안 돼요. 이러려면 기관들이 이미 그 보여준 너무나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준 그 코인만 단타를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단타를 한다고 해도 그 코인 위주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럴 때 그냥 꾸준히 매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게 소액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 물 들어오고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 작년 사실 4월 달 또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 뭐 트럼프 뭐 관세 폭탄. 그 전에 24년 8월 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 이거 다 잊으세요. 보통은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언제 그랬나? 이제 올해도 그런 순간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래는 작년에 한번 왔었어야 됐는데 기회가 뒤로 갔으면 묶고 더블로 위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럴 때 꾸준히 샀기 때문에 적당히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실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을 코인 위주로 하시고 꾸준히 매수를 하셨다가 그래야 적당히 팔 수가 실은 있는 겁니다. 11월, 12월 달 저 역시도 뭐 비트코인 뭐 소액 샀습니다. 그리고 XRP도 꾸준히 담고요. 도지코인, 시바이는 뭐 XRP나 비트코인 사면 뭐 저는 사실 그 평단이 높아져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냥 삽니다. 시바이누도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박앤세일 하고 있죠. 헤데라 코인도 그다음에 아발란체도 꾸준히 지금까지도 뭐 적정량 뭐 이제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라고 하는 알트코인 얼마 전에 해킹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댓글로 달아주셔서 저도 한번 댓글로 달긴 했는데요. 지금 그 해킹 피해가 뭐 100% 복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어려운 말이 적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지금 그냥 얘기를 드립니다. 해킹이 한 60억 정도 발생했어요. 이제 플로우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요. 특히 이제 NFT에 좀 특화된 거죠. 근데 NFT다, 메타버스다.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발생을 했는데 이 해킹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를 놓고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 그 플로우의 그 여러 가지 그 뭐 그 참여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플로우 팀과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플로우 팀은 롤백이라고 해서 롤백 하자. 이것은 전체 거래를 다 뒤집자. 그러면 선량한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니들 맘대로 이렇게 처리하냐? 엄청나게 반발을 해서 다행히도 플로우 팀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롤백이 아니고 소프트 포크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소프트 포크는 그 해킹 주소 있지 않습니까? 그 해커의 주소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원상복구를 시키는 쪽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에서 이제 이 해커가 이 플로우 코인을 훔쳤으니까 이것을 어디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시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업비트, 뭐 빗썸을 포함한 해외 주요 거래소한테 플로우 코인 입출금 금지시켜 주세요라고 긴급 요청을 한 겁니다. 해커가 현금화를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보면 바이낸스에 아마 해커가 가서 플로우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서 이미 들고 튀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뭐 그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저의 어떤 뭐 조심스러운 의견이지만 저는 이제 플로우 코인이 뭐 업비트에서 상폐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 투자 유의 종목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입출금을 막아 놓은 거예요. 그 해커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해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입출금이 막혀 있어서요. 지금 뭐 다른 해외 거래소 대비해서 이제 가격이 한 15% 이상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이거는 해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바이낸스 체인에서도 실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잘 회복이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플로우 팀의 조금 독단적인 결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안 그래도 지금 플로우 가격이 너무 처참한데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곤욕을 치렀다. 저는 이제 뭐 상황을 한번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옵션 시장이 있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관들은요, 이 변동성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큰 수익을, 그러니까 작은 수익이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쥐어짭니다.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을 사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취하는 캐시 앤 캐리. 현물이 오르면 뭐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좋고, 그 다음에 선물에서는 이제 오르면 이제 숏을 취해서 또 돈을 벌 수 있고, 근데 이 수익 전략이 이제 연수익률 5%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옵션 시장,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는 연 12%에서 18%의 수익을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커버드 콜이라고 있어요. 커버드 콜은 비트코인 현물을 삽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제 콜 옵션을 이제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겨요. 콜 옵션은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에 베팅하는 이제 그걸 이제 파는 거죠. 콜 옵션은 그걸 팔아서 이제 그걸로 수익을 가져가니까 뭐랄까요? 뭐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이 오르면 콜 옵션을 팔지 않습니까? 요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조금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더 폭주 기관차처럼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옵션을 이제 사고 파는 바람에 상방이 좀 막히는 그런 경향이 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벽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뚫고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기관 자금은 어떻게 해서든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수익을 내려고 진입을 하는 거죠. 시장은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관이 이제 점점 들어오니까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 예스죠.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결론을 이렇게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거면 코인 투자를 왜 하냐? 나 차라리 미국 주식할 것이다. 이거 이제 본인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저도 뭐 이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테니까 보시고 잘 이제 분류하셔서 저는 이제 코인에 워낙 낙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 굳이 왜 투자하냐? 보시면 비트코인은 저는 이미 기관들의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봅니다. 이건 장단점이 사실 있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 이제 법적으로 그래도 보장이 되고요. 좀 더 안전해진 거죠. 비트코인. 예전에는 뭐 거의 서부 개척시대 무법지대였거든요. 대신에 기대 수익률을 낮추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연평균, 지금부터 한 30년 연평균 수익률을 미국의 정부나 마이클 세일러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이걸 몇 프로로 가정을 하고 있냐? 연평균 25% 성장할 거라고 가정하고 전략 비축을 하겠다.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을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평균 25%.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미국 S&P 500 지수가 있죠. 대표적인 이제 지수 상품입니다. ETF 투자 많이 하시죠. 이 S&P 500 지수는 지난 이제 100년간 데이터가 있잖아요. 연평균 10% 수익률을 역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금과 같은 경우도 과거 한 50년 차트 놓고 보면요. 대략 연평균 8%에서 많을 때는 10%를 살짝 넘어갑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뭐 10%라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금은 연평균 10%인데요. 비트코인은 연평균 25%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이제 뭐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이제 디지털 시대, 토큰화 시대, AI 시대, 지금 이제 뭐 로봇들이 뭐 중국에서 그 이제 뭐 강아지 같은 거 지금 팔더라고요.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뭐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어떤 자산이 더 각광을 받을까요? 금이라고 하는 게 전 뭐 사라질 것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미국의 주식 뭐 각광을 받을 거예요. 뭐가 더 받겠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수익률 뭐 과거를 대비하면 뭐 10,000%, 20,000% 뭐 이런 시대는 이제 갔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여전히 이제 기대 수익률 낮아졌지만 그래도 저는 미국의 주식이나 금 대비해서 2배 이상일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우리 같은 뭐 코인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더리움 안전 자산이에요. 아니면 뭐 탈중앙화 거래소 쓰거나 담보대출하는 분에게도 이더리움 안전 자산이지만 기관 측면에서 전통 금융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은 아직 자리매김을 저는 못했다라고 봐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나스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년 7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블랙락에서도 작년 12월 초에 이거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더리움 이자 주는 ETF. 근데 현재 이제 뭐 그 언제 뭐 승인이 될 것이다. 예측하기가 이제는 조금 어려워졌지만 이게 데드라인을 최대로 늘려봐도 올해 4월 초 전에는 승인이 될 것이다. 아마 1, 2, 3월 내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는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기 전에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막 이제 지금 금이나 은처럼 들어오기 전에 지금 누가 이더리움을 엄청 집중 매수했습니까? 비트마인.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뭐 일주일에 뭐 4만 개, 5만 개씩 뭐 어마어마하게 쟁여놨잖아요. 저는 이게 과거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샀던 것과 뭐 이거 기시 현상이라고 하죠. 뭐 굉장히 데자뷰 같은 것을 전 느낍니다. 스테이킹 ETF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코인을 이제 기관들, 코인 시장의 기관들을 저는 끌어당길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고요. 솔라나도 있겠죠. 아발란체도 있고 에이다도 있고 헤데라, 뭐 알고랜드, 니어 프로토콜, 뭐 이제 POS를 쓰는 이제 이자를 주는 이런 ETF가 전 앞으로도 많이 개별적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저는 나중에 가면 이 스테이킹 전용 ETF 상품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뭐 한 또 50% 섞고 솔라나 20% 섞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자 주는 상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치면 배당주죠. 배당주인데 우량주 위주로 묶어서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수요가 저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리는데요. 2030년, 뭐 2029년, 뭐 정확히 2032년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5년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단타 스프린트 1년 만에 뭐 6개월 만에 승부를 보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낭패를 겪기 딱 좋은 게 코인 시장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빚으로 레버리지 써서 투자하셨던 분들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저는 오히려 세력들에게 당하기 딱 좋다라고 보거든요. 인생 역전 왜 마지막 기회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세력들이다. 뭐 왜 코인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 왜 코인만 떨어지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이제 팩트 위주로 그냥 얘기를 드립니다. 아직 코인의 시가총액이 작아도 너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큽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의 규제라고 하는 거,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유럽이다, 일본이다, 뭐 우리나라, 중국 규제라고 하는 게 아직 100% 정착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뭐 ETF가 있습니까? 세금 냅니까? 아직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뭐 은행들과 뭐 저기 중앙은행과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규제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됐다니까요. 이러면 장난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해 보시면 시가총액이 그러면 엄청나게 여기서 커진다라고 하면 기회가 없다니까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100억이면 이미 기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더리움 이미 1억이면 우리는 이제 그냥 삼성전자 투자하는 그런 느낌으로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반대로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슈퍼 하이 리스크 슈퍼 하이 리턴인 거예요. 근데 손실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큰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자. 단 망하면 안 됩니다. 생존하셔야만 큰 수익의 기회가 있는 거죠. 뭐 어떤 분들 2017년부터 하셨다, 22년부터 하셨다, 21년부터 하셨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망하시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것을 저는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코인의 시가총액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코인을 싹 다 합쳐보니까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하나로 했을 땐 4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비트코인은 이것보다 이제 절반이 조금 넘어가니까 한 1.77조 달러, 1.8조 달러, 한 60% 살짝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코인 전체가 3조입니다. 근데 금이 지금 30조 달러예요. 10배가 지금 이제 되는 거죠.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는 4.5조 달러, 애플은 4조 달러, 구글은 3.8조 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조 달러. 그러니까 그 다음 여기 이제 사이에 끼어 들어가요. 코인 시총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보다는 앞이고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이제 좀 뒤처지고 아마존이 2.6조 달러. 아람코라고 하는 이제 사우디에 있는 회사 있죠. 여기도 1.9조 달러. 메타 그 있죠. 메타 페이스북 1.5조 달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요. 코인 전체 시가총액을 싹 다 합쳐도 지금 뭐 엔비디아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지금 더 작은 거예요. 그냥 자산 전체가 어떻게 지금 기업 하나보다도 더 작습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저는 이건 저의 어떤 소신이자 믿음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금의 시총을 솔직히 저는 무조건 따라잡는다 봐요. 이 무조건이라는 게 올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에서 지금 금 엄청 쟁여놨잖아요. 뭐 저 인도도 사고 브라질도 사고 뭐 러시아도 사고 뭐 튀르키예도 사고 이 중앙은행들에서 금을 뭐 많이 샀지만 저는 여기에 비트코인 당연히 이제 몇 퍼센트 이제 제한을 두긴 할 거지만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5년이지만 길게 보면 10년까지 전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코인의 시가총액은 여기에서 최소 전 30배 이상 커진다라고 봐요. 30조면 100조 달러거든요. 지금 3조 달러니까 여기서 30배 커지면 뭐 90조 달러, 100조 달러잖아요.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150조 달러 뭐 이 정도 합니다. 뭐 170조 달러. 주식 시장도 물론 커지겠지만 코인 쪽으로 또 토큰 한다면서요. 이러면서 그쪽 망들이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이 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코인 시총이 30배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최소입니다. 비트코인 여기서 최소 30배 커진다니까요. 지금 뭐 1억 넘었다 와 했잖아요. 10억 넘었다 또 와 하겠죠. 100억 넘었다도 나와요. 이건 이제 저 한 20년까지도 보지만 20억, 30억 간다니까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알트코인은 몇 배 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흥분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없어지지 않을 알트코인이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손을 떼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없어지지 않을 보수적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잡코인 막 사셔가지고 폭풍 매수하시고 그것도 이제 고점에 보통 들어가잖아요. 비투하고 연끌하면 이 인생 기회와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 기회를 발로 스스로 걷어차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 그렇게 이제 경험은 실은 다 한 번씩은 합니다. 그렇죠? 두 번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잡 알트보다는 비트코인 30배 커지면 이더리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솔라나는요. 야, 안 없어진다니까요. XRP
왜 없어집니까? 지금 뭐 CBDC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는 이제 이 균형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알트코인들 뭐 비트코인 막 기관차처럼 예전만큼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폭등하는 순간이 나오면 저는 알트코인 시원하게 90%다 던질 겁니다. 90%라고 얘기한 것은 장기 물량은 별도로 빼놨기 때문에 그건 팔 수가 없는 거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비중은. 그리고 바이더딥, 뭐 지금 바이더딥 하는 시즌이고요. 제게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익절하는 거예요. 익절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건 팔고 이제 떠나실 건가요? 아, 휴식도 투자라니까요. 지금부터 5년, 지금부터 10년, 15년. 아, 쉬는 것도 투자예요. 그때 원화책을 하고 이제 그때 또 공부하시고 이제 또 이제 본인의 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식을 쌓는 것은 지식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아예 기본이시고요. 여기에 경험치를 쌓으셔야 돼요. 경험치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 과거의 그 이제 잘못된 그 습관을 실수를 반복을 안 하셔야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공식을 스스로 창조하셔야 돼요. 이것은 뭐 유튜브를 보신다고 뭐 땡땡 누구를 뭐 이제 유료 이 다 의미 없는 겁니다. 본인만의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뭐 내가 지금 5만 원, 10만 원 사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지금은 나오지가 않겠죠. 반면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작은 성공부터 쌓아가셔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저는 이제 제 확신이기 때문에 작은 성공이 쌓여야 이런 성공들이 하다가 어느 순간 큰 성공이 팍 터지는 거예요. 작은 성공은 다 필요 없고 이제 별 볼 일 없고 난 한 방에 그냥 노릴 거야. 그러니까 다 휩쓸려 갔잖아요. 지금 많이 이제 빠져나가셨잖아요. 저는 올해 모터를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힘 빼고 해보자. 힘 빼고. 힘 빼고라는 것은 욕심 빼고란 얘기예요. 욕심이 빠질 수 있냐? 쉽지 않죠. 그래도 힘을 빼고 욕심 꽉 쥐었던 걸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면요. 바로 열고 닫고 이만하면 됐답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당연히 부릅니다. 그러려면 저는 제가 뭐 이제 지금 파십시오 이런 방송이 아닙니다. 참고로 뭐 지금 이제 살 때입니다. 뭐 저는 이제 그냥 사고 있다라고 얘기는 드리지만 그 타이밍을 본인께서 결정을 당연히 하시는 겁니다. 왜 얘기를 안 해줬냐?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작은 익절의 경험을 이걸 저는 좀 습관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방망이 길게 잡고 난 100배 아니면 절대 안 팔 거야. 20억, 30억 이하로는 안 팔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만에 뭐 저번에 작년에 그런 거 있었죠. 인터넷 컴퓨터가 갑자기 막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G캐시가 갑자기 뭐 그 코인만 막 100%, 200% 부릉부릉 하면 저는 이제 분할을 하겠지만 그냥 그 코인 미련 없이 던집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돈 좀 이제 쟁여놓고 이제 좀 떨어진 코인들 더 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어떤 그 공식이 된 거겠죠. 이런 방식들을 루트를 개발을 하셔서 오래 잘 써먹으시면 좋겠다. 다만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온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때일은 익절을 하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숱한 경험치에서 실은 쌓이는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각종 지표들 있죠. 제일 좋은 게 코인베이스 그 앱 순위. 지금 뭐 400이 바깥에 있을 거예요. 아무도 코인에 관심 없습니다. 업비트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제일 좋은 게 이제 RSI. 그 코인 제일 밑에 보시면 RS가 일봉, 주봉, 월봉 이게 다 다르거든요. 한 주봉 이상, 주봉이나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길게 쫙 펼쳐놓고 봤을 때 RSI가 지금 낮으면 이거 살 때예요. 30 이하면 그냥 꾸준히 모으시는 거고 80, 90을 계속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때 이제 슬슬슬 털고 이제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 거 보시면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매매 횟수는요. 작을수록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매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것이다. 올 한 해는 뭘 하시든지 뭐 사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힘을 좀 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